보통 우리가 도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좀 거창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창업, 퇴사, 해외 이주 같은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선택들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도전은 훨씬 더 작고 근본적인 순간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이 껍질을 깨고 흙을 뚫고 올라오는 그 순간, 또 알 속의 병아리가 자기 부리로 알을 깨며 세상과 마주하는 그 찰나가 사실 우리가 말하는 도전의 본질이에요. 씨앗 안에도 생명은 있죠. 알 안에도 분명 살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은 결국 안전지대일 뿐이에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생명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 썩거나 사라지고 말죠.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 바로 그 변화의 힘, 도전의 본능을 가장 잘 상징하는 게 바로 감목이라는 존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빠릅니다. 열정도 넘쳐요.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고 실패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흥미가 확 식어버리고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 적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너는 끈기가 없어. 또 작심삼일이네? 그래서 넌 늘 중간에 그만두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는 진짜 끈기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하게 되죠. 근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감목의 기운이 강한 분들이라면 그건 끈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와 맞는 걸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추진력 때문이에요. 감목은 큰 나무로 비유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힘이에요. 껍질 안은 안전해요. 하지만 안전함은 곧 정체입니다. 안에서만 머물면 생명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 썩습니다. 그래서 감목은 안전을 포기하고서라도 밖으로 나가려는 본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목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미련 없이 접고 다시 다른 시도, 다른 도전을 향해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동을 보고 끈기 없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자기 길을 찾는 데 끈질긴 사람입니다. 물론 실패도 많죠. 감목형 사람들은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씨앗도 껍질을 깨야만 싹이 트잖아요. 감목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라는 껍질을 깨야만 진짜 자기 가능성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이 정말 중요하죠. 운이 좋을 때는 감목의 도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번 시도했는데 기회가 생기고 금방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반대로 운이 약한 시기에는 같은 도전도 자꾸 실패로 돌아가요. 그때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끈기가 없다니까? 한 가지만 좀 꾸준히 해봐라. 근데요, 감목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운이 좋든 나쁘든 감목은 멈추지 않고 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봄에 태어난 분들, 즉 임묘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이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봄은 원래 씨앗이 싹 트는 계절이죠. 생명이 움트는 시기, 이 시기에 태어나고 천간 어딘가에 감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봐도 도전 본능이 강합니다. 일간이 감목이 아니더라도 천간에 드러나 있기만 해도 말투, 행동, 선택 방식에서 그 기운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목은 끈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답게 살기 위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끈기, 그것이 감목의 진짜 본질이에요. 감목은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 첫 번째 글자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건 단순한 순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세상을 여는 힘, 그리고 출발의 에너지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목은 흔히 크고 곧은 나무로 비유되곤 하죠. 뿌리는 깊고 줄기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처럼 감목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직하고 추진력이 강하며 리더 기질이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감목을 단순히 나무 하나로만 이해하면 부족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감목의 핵심은 바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힘입니다. 감목형 사람들은 남들이 머뭇거릴 때 먼저 움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행착오 속에서도 자기 길을 찾기 위해 계속 도전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장점은 실행력이 빠르다, 개척정신이 강하다, 리더십이 있다.
단점은 고집이 세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마무리가 약하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간목형 사람은 누구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금방 접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아니 또 포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끝을 못 보는 거야. 근데요, 간목에게 그건 포기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지 않는 것처럼 자기 삶에서도 안 맞는 걸 빨리 걷어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목의 특징들은 어디까지나 간목이 강하게 작용할 때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간목 하나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의 8글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같은 간목이라도 어떤 글자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간목이 금과 함께 있다면 더 강하고 단단한 스타일이 되고, 수가 많다면 감성적이고 유연해질 수 있고, 을목 같은 다른 목과 어울리면 협업을 중시하거나 조화를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간목이니까 무조건 도전적일 거야, 간목이니까 무조건 고집불통일 거야,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체 사주 중 일부에 해당하는 특징일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중에서도 간목이 가진 핵심 에너지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간목은 기본적으로 고듬이라는 성향이 강합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걸 명확히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말이 명료하고 선이 뚜렷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직선적인 태도는 분명 신뢰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부딪힐 가능성도 높여요. 모난돌이 정맞는다는 것처럼요. 특히 정면 승부 스타일이라 타협보다는 솔직한 표현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태도가 강해질수록 리더십은 생기지만 주변과 마찰도 늘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봄에 태어난 간목은 이 특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봄은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시기고 새싹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 즉 인월, 묘월, 진월에 간목이 있는 경우라면 그 안에 있는 도전의 DNA, 시작의 본능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간목은 단순히 고든 나무가 아닙니다. 껍질을 깨고 나아가는 시작의 에너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고듬의 기질,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는 도전의 DNA, 이 세 가지가 바로 간목을 간목답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시행착오를 성장의 재료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간목의 기질을 기반으로 자기계발, 관계, 재무, 운의 흐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간목은 정말 강력한 도전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한참 고민할 때 이미 실행에 들어가 있고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턴을 해버리죠. 근데요, 이게 언제나 장점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아요. 도전 DNA가 강한 만큼 그 안에는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내 강점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간목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과제와 전략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고집과 아집, 고듬의 그림자. 간목이 가진 고듬은 분명 매력입니다. 말에 힘이 있고 뭔가 믿음직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듬이 자칫하면 고집이 돼요. 바람이 불어도 절대 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꺾여버리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유연성 훈련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한 번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이런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자주 반복하다 보면 감정 소모도 줄고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두 번째, 마무리 부족. 시작은 화려한데 끝이 없다? 간목은 시작의 천재예요. 새로운 걸 기획하고 도전하고 실행하는 데는 정말 탁월합니다. 문제는 지속력 유지, 마무리, 이 부분에서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죠. 또 바꿨어? 계속 좀 해보지.
그 열정은 좋은데 좀 끝을 봐야지. 근데요, 이건 끈기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맞지 않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매번 중단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작은 완주 경험을 쌓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100일 운동을 하루 10분 스트레칭으로, 책 30권 읽기 목표를 하루 5쪽 읽기, 10쪽 읽기. 이렇게 성취감을 자주 맛보면 감목은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고 그게 곧 긴 호흡의 도전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경청과 공감. 진짜 리더의 조건이기도 하죠. 감목은 기본적으로 리더 기질이 강해요. 앞장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감도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피드백도 자주 받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해. 대화가 아니라 발표야.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필요한 건 경청 훈련이에요. 내가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메모하면서 듣는 습관을 들이면 이게 쌓여서 신뢰와 존중으로 돌아옵니다. 네 번째, 운을 읽는 힘.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도전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하느냐예요. 감목은 운이 좋을 땐 놀라운 추진력으로 금방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운이 약할 땐 같은 행동을 해도 자꾸 막히고 실패하고 자존감까지 깎이죠. 그래서 감목이 성장하려면 운의 흐름을 읽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내 삶의 흐름을 기록하기, 언제 일이 잘 풀렸는지, 언제 막혔는지 관찰하기, 나만의 사이클을 정리해보기.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지금은 준비할 타이밍인지 실행할 타이밍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감목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시작의 시점입니다. 다섯 번째, 협업의 지혜. 혼자선 멀리 못 갑니다. 감목은 내가 앞장서겠다는 마인드가 강해요. 좋게 보면 책임감, 나쁘게 보면 독불장군. 혼자 일 벌이고 혼자 감당하려다가 지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숲을 이루는 감목이 되는 겁니다. 혼자 있는 나무보다 서로 어깨 기대고 뿌리 맞대는 숲이 더 강하잖아요. 같은 감목이나 을목 같은 나무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와 성장이 가능합니다. 내가 빛나야 돼를 우리가 같이 성장해야 돼.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감목은 진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감목의 도전 DNA를 현실적인 자기개발 전략으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감목은 무조건 끊임없는 도전이 정답이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습관 관리. 짧고 굵게 자주. 감목은 지속성보다 즉각적인 성취감에 반응합니다. 너무 긴 계획은 지칩니다. 대신 짧고 눈에 보이는 완주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1일 1페이지 독서, 10분만 글쓰기, 하루 한 가지 미션 완료.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긴 도전도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커리어 전략. 기획, 런칭, 시작에 강하다. 감목은 무언가를 처음부터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요. 창업, 브랜드 기획, 콘텐츠 런칭 같은 업무에 강합니다. 하지만 디테일 유지, 반복적 운영엔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략은 이거예요. 도전과 기획은 내가 맡고 운영과 관리는 시스템이나 동료에게 맡기자.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협업 구조를 빨리 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관계 전략, 고듬 플러스 경청이 리더의 조건이에요. 감목은 말에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뢰감을 느껴요. 근데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평도 자주 듣죠. 그래서 고든 성향에 경청을 더해야 진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회의 때 한 박자 쉬고 대답하기, 질문보다 공감 먼저 해보기, 다 듣고 나서 의견 제시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감목의 관계운을 확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돈 관리 전략, 즉흥 대신 시스템. 감목은 새로운 기회에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충동적인 소비나 과감한 투자를 하기도 해요. 이럴수록 돈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다뤄야 합니다. 자동이체, 지출 카테고리 설정, 감정 지출 차단용 체크리스트, 돈을 룰 기반으로 관리하는 습관만 잘 들이면 도전 DNA가 경제적으로도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자연 운명학으로 보는 운은 아주 정확합니다. 60년 주기의 흐름은 1년의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7살이 겨울일 수도 있고 55살이 봄일 수도 있어요. 이 계절의 흐름을 잘 타야 합니다. 봄은 껍질을 깨는 시기, 많이 시도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름, 일이 몰려드는 시기, 이때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입니다.
가을 결실의 시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수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겨울은 외부 활동을 줄이고 내면을 정리해야 할 시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인생이 어느 계절에 와 있는지를 읽을 줄 아는 힘입니다. 갑목은 그걸 알면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첫 번째, 갑목은 끈기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답게 살기 위해 껍질을 깨고 나오는 끈질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실패는 도전의 일부입니다. 실패 속에서 성장하는 게 바로 갑목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 인생은 사계절처럼 흐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봄인지 가을인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지금 어떤 껍질 속에 머물러 있나요?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갑목의 도전 DNA를 자기 삶의 무기로 쓰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한 걸음의 용기, 그 작은 싹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사주풀이가 아니라 사주를 자기 개발의 무기로 바꾸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더 구체적이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껍질을 깨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